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동차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우려 과도. 네, 그쵸.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들이 이제 발표가 좀 됐어요. 거의 다 이제 미국 차였고, 폭스바겐 정도만 좀 제외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좋다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현대차만 제외가 됐다라면은 정말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현대차만 제외된 게 아니라 뭐 미국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차 제약은 거의 다 제외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6일 날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IRA 감축법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을 해가지고 21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7,500불,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됐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기회는 더 있습니다. 뭐 이번이 끝이 아니라 내년 1월 달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새 명단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입장 바꿔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이런 걸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일단은 자리 잡을 수 있게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거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지사지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울타리가 이제 쳐질 건데 이 울타리가 제거가 됐을 때 그때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1월 달에 다시 새 명단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물론 우리나라 차만 이렇게 제외가 된 것이 아니고 일본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처한 입장들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딴 거 없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죠. 뭐. 뭐 북미에서 생산도 하고 북미에서 조달된 광물도 쓰고 배터리도 쓰고 어쨌든 메이드 인 USA 다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만 이게 포함이 되는 거니까 만약 유럽에 파는 자동차까지 뭐 북미에서 생산해 이러면은 요거는 우선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차량이 많이 포함이 됐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차만 포함이 된 건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뭐 여타 다른 완성차업체도 포함이 되는데 그 비중이 낮다라는 겁니다. 일단 포함된 자동차 차종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모델 Y 그리고 쉐보레 볼트, 이코녹스, 포드의 F150 그리고 머스탱 그리고 캐딜락 리릭 이런 차종이 있고요.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의 EV 그리고 PHEV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 차량이 대부분 다 들어갔고 조금 이제 제가 볼 땐 생생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모두 100% 미국 차는 아니고 이제 벤츠, 아우디, BMW, 지프, 볼보 이제 요런 차량들의 일부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티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 아시아 쪽에서는 닛산의 리프라는 전기차가 유일하게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포함이 됐고 이제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닛산, 볼보, BMW, 뭐 도요타 여러 상당수의 전기차 상당수의 전기차는 제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미에서 판매가 되는 뭐 70% 가량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뭐 현대차만의 불행은 아니고요.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포함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기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해서 또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참고로 이제 제네시스 GV70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하다 보니까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GV70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북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 차량들을 보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 1위부터 5위까지 10위까지 좀 넓혀볼 수가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를 보게 되면 1등이 모델 Y입니다. 84,000대 그리고 2등이 모델 3, 3등이 쉐보레 볼트, 4등이 포드의 머스탱, 폭스바겐이 유일하게 5위권에 들어갔어요. ID4라는 차량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 잘 보세요. 모델 Y, 모델 3, 쉐보레 볼트 그리고 포드 머스탱
이게 싹 다 보조금 차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북미 쪽에서는 테슬라가 넘사벽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팔리는 차량에 힘을 더 실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힘을 더 실어주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76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완성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잘 팔릴 때는 한 1,800만 대 이상,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한 1,600만 대 이상 정도 미국에서 자동차가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1,600만 대 대비해서 76만 대 정도 보게 되면은 아직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거의 초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초기 시장에 미국산 전기차가 설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쳐주지 않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들한테 다 뺏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제 미국 자동차 업체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미국 전기차가 제가 76만 대 정도 팔렸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한 51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인 정확한 수치는 한 66%라고 보면 되는데 한 70%가량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앞으로 계속 지킬 수 있게 미국 정부에서 울타리를 쳐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50만 대겠지만 앞으로 500만 대도 팔 수가 있고 150만 대도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 성장, 그러니까 완성차처럼 미국의 전기차 시장도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100만 대가 안 된 시장인데 앞으로는 이게 300만 대, 500만 대 커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외국 기업들이 그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포드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그리고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이 자국 기업들이 조금 이제 양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넘사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BYD가 넘사벽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유럽 시장은 해볼만 해요. 아직 남았군요, 좀 파이가. 남았다라기보다는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가시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1등입니다. 25.6%고요. 그리고 2등이 스텔란티스 14.1%, 테슬라가 13.4%거든요. 4등이 현대차 그룹인데 10%예요. 네. 그러면 2등과 퍼센테이지가 4.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은 2등까지, 그러니까 탑2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그러니까 시대 반도체에 TSMC처럼 테슬라의 점유율을 가져오긴 힘들 겁니다. 근데 앞으로 100만 대 시장이 되고 300만 대 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캐파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지금 정도의 점유율을 잘 지키게 되면서 양적 성장을 이뤄주게 된다면 그것도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진행하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2위권인 스텔란티스가 14.1%,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과 4%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점유율을 좀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는 넘버 2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넘버 1이 도요타, 넘버 2가 폭스바겐, 정말 대단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3등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2등까지는 점프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재해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잘 세워나가서 앞으로 질적 성장인지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면 충분히 실적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 조정은 거의 노파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충분히 해볼 만한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국을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뭐 현대차가 여기서 조금씩 뭐 넓힐 여지도 있겠지만 유럽 시장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있었던 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소식이 아주 우려스러울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니었다. 또 돌파할 구멍들이 있다. 몇 가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들 이번에 이제 1분기 호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반도체를 넘어서 자동차 수출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좀 좋겠죠, 실적이? 네, 실적이 좋을 겁니다. 일단 오늘 아직 현대차 그룹이 실적이 발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합산 예상 영업이익이 한 4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 수치로 이렇게 4조 8천억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이제 글로벌 완성차 판매 순위 1등이 도요타, 2등이 폭스바겐, 3등이 네. 현대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대차 그룹이 합산 영업이익이 지금 방금 제가 4조 8천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도요타가 이번에 1분기가 그러니까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 한 5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작년 1등이었던 그룹 대비해서 2천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SUV란지 전기차를 좀 더 판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도요타도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폭스바겐은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잘 나온 이유가 현대차그룹과 전략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판매를 많이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그룹처럼 정말 1분기 실적 괜찮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폭스바겐, 도요타, 이제 현대차그룹이거든요. GM은 못 따라와요. GM은 네. 현재 원화로 계산하면 4조 정도가 되는데 GM은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거의 제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상당 구도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힘을 내게 된다라면은 도요타가 지금 전기차 판매에서 그렇게 월등한 실적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전기차 판매를 잘 이루게 된다라면은 올해는 넘버2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내피셜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결론은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1분기에 한 2조 6천억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SUV 판매, 전기차 판매를 좀 더 늘리게 된다라면은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한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한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10%, 15%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테슬라가 뭐 한 해 200만 대 팔고도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대차도 전기차 판매랑 판매 비중을 늘리게 된다라면은 정말 괜찮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가 있겠죠. 계속해서 언제 나오시는지 좀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 잘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글로벌 톱2까지 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흐름이 궁금하거든요. 종목은 이제 본인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원전 얘기했었잖아요. 원전 네. 얘기하게 되면서 본인 성향에 따라서 뭐 괜찮은 종목적으로 접근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룹 실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대차양 매출 비중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뭐 탑4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세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대위아, 한원시스템, 센트럴모텍 이렇게 세 개를 좀 먼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향 매출 비중이 한 90%입니다. 거의 다네요. 네. 거의 뭐 이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현대차 없으면 못 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그렇죠. 정도인데 일단은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 쪽에서 뭐 어쨌든 뭐 SUV라든지 제네시스 쪽에 뭐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올해부터 현대차 그룹형 이제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 납품을 현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차 쪽에서도 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PBV 화성 공장을 완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열관리 시스템 납품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위아는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쪽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가 오늘 또 로봇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이슈가 좀 나왔는데 네. 현대차 그룹이 싱가포르에 이제 글로벌 혁신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를 조성할 예정인데 여기에 또 이제 로봇 관련돼 가지고 현대위아가 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협동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그리고 제조 물류용 복합 모바일 로봇 등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차 그룹이 스마트 팩토리를 조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캐시카고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한 2027년 지나면 저는
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전기차를 살 생각이 없고 지금 타고 있는 차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시길래? 비밀입니다. 네. 하여튼 국산은 아닙니다. 국산은 아니고 비밀이고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게 한 가지 그 문제는 그러니까 충전 문제. 그렇죠, 맞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전기 트럭 같은 경우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가게는 전기차가 많이 꽂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거기다 전기차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성격 급해가지고 충전하는 거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 가게 되면 뭐 디젤이든 휘발이든 그런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만족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를 받고 싶지 않고 이거는 뭐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안전 문제가 좀 담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니켈, 하이니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이 충격에 좀 약하고요. 그리고 리튬이 불이 잘 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진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려면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아직까지 전기차를 탈 생각은 없다라고 없다는 게 개인적인 내피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죄송합니다. 얘기가 새버렸는데 네, 현대위아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얘기가 좀 새버렸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대차 그룹형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공조 분야 1위 기업인데 자동차용 에어컨이라든지 파워트레인 쿨링을 현재 현대차 그룹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돼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저께 또 뉴스가 나왔던 센트럴 모텍. 네. 요게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현재 현대차 그룹 쪽으로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 현대모비스가 이코너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개걸음 평행주차? 이게 이렇게 네, 표현해도 맞는 거죠. 옆으로 주차하는 네. 거잖아요. 이게 남자들도 평행 주차가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전진 주차라든지 후진 주차 같은 경우는 되게 수월한데 평행 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잘 없잖아요. 네. 잘 없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은 좀 헤맬 때가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 코너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서 센트럴 모텍의 수혜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도 새롭게 관심을 또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대위아, 한온 시스템, 그리고 센트럴 모텍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슈 관련 종목 세 가지를 먼저 꼽아주셨습니다. 뭐 로봇까지 얽혀있는 현대위아도 있고요. 그리고 한온 시스템, 공조기 분야에서 1위 업체입니다. 어제 모멘텀 불거졌던 센트럴 모텍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픽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다음부터는 그냥 넘버 3 해야 될 것 같은데 종목 하니까 너무 많은 말도 많고 종목도 많아가지고 네. 일단은 탑픽은 이제 PHA 네.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그 장점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성향,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피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대유아와 동반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가장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픽을 좀 하게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 무빙 시스템 관련된 제품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어라는 건 이제 문도 열고 그렇죠. 이제 트렁크도 열고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매출 비중에서 레치가 34%거든요. 레치는 뭐냐면은 잠금 장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치라고 단어가 어려운데 그냥 잠금 장치라 보시면 되고요. 도어 모듈도 있고 힌지, 문이 열고 닫히게 되면 접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힌지도 현재 납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를 탑픽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국내 현대차 그룹 포함해서 국내 완성차 그룹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중요한 건 해외 쪽인데 테슬라, GM, 포드, 혼다, 닛산, 도요타, BMW, 볼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군요. 다 들어가요. 정말. 그래서 조금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은 이 보조금 지급 대상 있잖아요. 네. 좀 아무나 이겨라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다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PHA는 다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PHA는 속으로 아무나 이겨라 이러면서 우리는 납품만 하면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를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납품처가 다 변화돼 있기 때문에 뭐 PHA는 뭐 전기차 보조금 수혜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더불어서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완성차 업계가 보조금 혜택을 받더라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PHA까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프로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슈 읽어주기 씨가 오늘 보조금 혜택에 관련돼서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종목들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